태양바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북촌동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큰 대로입니다. 대로고 이 앞에 보이는 게 전통시장이에요. 수원의 전통시장. 남문 1번가라고 써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옛날 그 시장을 다 볼 수 있듯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정류소가 있어요. 버스 정류소. 저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집이 토브하우스라고 해서 생활형 주택이죠. 이게 최적의 물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은 건데, 여기가 본래는 호텔 같은 거 지으면은 800%까지도 용적률이 적용돼야 되는 곳인데, 주택으로 볼 때는 500%밖에 적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500% 적용을 받은 거야. 500%라는 건 용적률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몇 년 됐다고 했죠? 요거 5년 정도 됐고요. 요거 짓기 전에는 주차장 부지였어요. 주차장 부지였었어? 네. 조사를 많이 했네.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생활용 주택으로 돼 있어요. 도시 생활용 주택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걸 짓는 이유가 뭐냐면 주차를 좀 완화할 수가 있죠. 네, 30제곱 이하일 경우에는 주차가 네. 0.5대만 해도 30제곱미터 되는 건 한 호수당. 네, 한 호수당. 그러면 9평. 네, 네. 9평 정도가 이하면 0.5. 네, 0.5. 그러니까 주로 그런 작게 뽑는 주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작게 뽑을수록 주차가 더 완화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지금 우리 나온 건물은 이 건물이거든요. 이 호텔. 호텔이 모텔인가? 호텔로 써 있네요. 그러면 이 멀쩡한 건물이 이 멀쩡한 걸 다 부셔서 새로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게 주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최저가가 21억이면은 약 1,100만 원. 네. 근데 여기 시세가, 지금 현재 일반 매물 나온 거는 네. 1,600만 원, 1,700만 원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살 때와 팔 때가 다르잖아요, 항상. 그렇죠? 살라고 보면은 그냥 좀 비싼 것 같고, 우리가 팔려고 하면 또 싸게 부르잖아. 그걸 감안하면 11,500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300% 적용밖에 안 받았다고. 이걸 방을 개조해서 원룸으로 쓰면 안 돼? 일단은 저희가 시청에 알아봤는데 증축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앞에 도로가 4m가 껴 있는 경우는 연면적이 이제 2,000제곱미터를 넘기면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00제곱이면 600평이거든요. 이게 지금 지하 포함해서 666평이 나왔으니까 지하 빼면은 위에 있는 공간은 6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에 비교했을 때 용적률이 300%밖에 안 되니까 아무래도 용적률을 다 못 보고 우리가 지금 새로 하면 더 뽑을 수 있다. 네. 그거예요? 네. 어째서 그렇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면은 안 되고요. 필지를 반으로 나누면은 최대한 빼면은 900평, 그러니까 한 480% 정도까지도 토지 분할을 하게 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토지 분할을 해서 할 때 그 건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물론 이게 200평이죠, 땅이. 네. 전문가한테 가서 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하는 거 말고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여기는 4m가 넘지 않아요? 여긴 좀 넓어 보이는데 4m밖에 안 되나요? 왜냐하면 여긴 괜찮은 것 같고 여기가 좁다면은 우리 땅을 양보하면 도로는 6m로 될 수 있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도로를 다 6m를 적용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앞에 거만 적용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이걸 뒤로 후퇴시키는 거, 땅 몇 평 손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후퇴시켜서 거기서부터 대지를 적용한다면은 다시 800% 저걸 받을 수 있는가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최대 극대화를 시켜야 되니까 내가 지금 제안을 몇 가지 드렸냐면 이거를 그대로 리모델링 한다. 그랬을 때 수입은 얼마 정도 될까? 그러면 뭐 한 2억 정도 들어가야 될 철거 비용이나 또 내가 뭐가 또 아깝냐면 아무리 그래도 경제적 관점에서 너무 새 거야. 부식이 너무 부실 때 좀 아까울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그 리모델링 하는 거 또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도로에서 후퇴해서 6m 후퇴해서 짓는 것도 역시 적용받을 수 없는 게 있는가. 이 도로가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넓어 보이는 편인데 이 정도면 하여튼 그런 걸 다 짚어보셔가지고 입찰 날짜가 이거 11월 10일이네요. 네.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9평씩 아까 잘랐다고 했잖아요. 9평으로 자를 경우에는 그 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여기서? 월세는 여기 30에서 40만 원 사이다. 내가 보기에는 난 지금 부동산 말도 믿어야 되고 다 믿어야 되는데 투자할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좀 안 맞는 구조가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땅값이 지금 1,500을 우리가 받는다고 치면 땅값 1,500에다 건물 쳐서 9평짜리를 30밖에 못 받는다면 난 전체적인 구조가 안 맞는 걸로 보고 있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디 뭐 친다고 그러니까
그 짓는 사람들의 실체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네. 실제 왜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30만 원 받아갖고 방을 50개를 빼면 그지 1,500만 원이 남는데 관리할 사람 있어야 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0짜리 땅을 사서 또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질 때 평당 한 400 이상 들잖아. 그렇게 쳤을 때 그 30만 원에 맞춘 데는 그게 난 지금 기분이 안 좋거든.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는 의심이 간다는 뜻이야. 그걸 한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부동산 얘기가 그 사람은 사실 얘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따져보면 이거 문제가 안 맞아. 괴리가 생긴다면 그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질까에 대한 것을 다시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딱 보면 그래 30만 원밖에 못 받는다. 9평에 안 맞아. 이게 안 맞는 근본적인 게.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질까 한번 되짚어봐야 되니까.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더 조사해가지고 하도록 하죠. 그래서 길거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현장에서 수원 호텔 앞에서 거기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죠. 다시 한번 조사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발표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그 1,500만 원 나가는 땅에다가 건물을 져서 500, 400을 들여서 건물을 져서 거기다가 도시형 숙박시설을 진다고 할 때 그 돈은 50만 원, 60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근데 아까 우리 그 친구는 30만 원, 35만 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는 현재 기존에 있는 헌집들, 낡은 집들을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조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기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2018 타경 489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에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지금 감정가 대비해서 3차여서 50%고요. 그래서 이제 용도 변경이랑 이제 도로 기부 체납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셔서 지금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고시텔이랑 생활형 숙박시설이 모두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를 0.75대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가능한 상태여서 안 되고 고시텔은 5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허가가 안 나고 그렇다면 이제 생활 숙박시설로 알아봤으나 요것도 이제 작년 이후에 주차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상황에서 힘들다고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에가 이쪽이 이제 4m 도로인데 요거를 2m 정도 더 넣어서 그 6m로 만들어서 기부 체납도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요 대로변에서부터 6m가 쫙 다 이어져야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지금 그것도 안 되는 상황으로 돼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변에 아파트 입주가 지금 뭐 2021년부터 22년까지 지금 재개발이 다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세대수가 약 한 10,000세대 정도가 있고 저희 물건지 위치는 현재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 공사 중에 있고 뭐 건선 6구역이라던가 뭐 8달 8구역 이런 쪽이 다 입주가 22년에 다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일전에 한번 매물로 나왔던 거 말씀드린 물건인데요. 여기 이제 앞에 물건지 앞에 가보니까 달빵이 붙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어제 전화했을 때는 32만 원을 2만 원을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공사 현장인데 한 방 5개 정도 있냐 라고 여쭤보니까 지금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화장실 상태가 이 정도인데도 지금 32만 원을 받는 수준인 거라서 저희는 35만 원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돼서 35만 원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43실이기 때문에 월세가 한 1,500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취득세랑 인테리어 1억은 별도이긴 하나 이제 22억의 낙찰을 받았을 때 대출 80%, 이자 4%로 계산을 해서 이자가 586만 원을 제외하면은 이제 한 달에 순수익이 9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수익률은 약간 24%. 그리고 25억의 낙찰을 했을 시에서 똑같이 계산을 하니 830만 원 정도가 되고 수익률은 한 20%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까지는 계속 공사 현장이 있기 때문에 인부들이 계속 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계산을 한 게 이제 2년 정도 지난 후에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공시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 1,600에서 1,700만 원 정도면 이제 대지 지분은 요 정도는 충분히 매매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건축사에 가서 문의만 했고 정확하게 도면은 안 그려봤는데 지금 1.5룸 월세가 50만 원 정도인데 요 필지를 반으로 쪼개서 했을 때에는 약 한 100세대에서 110세대 정도가 이제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월세를 역산을 하니까
한 달에 한 5천에서 5,500 정도. 그래서 수익률 5%에 맞춰서 이제 그 매각을 했을 때에는 한 120에서 130억 정도면 매각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원가는 지금 건축비랑 토지 비용 합쳤을 때 한 8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요거는 2년 후에도 고민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하나, 간단하게 봤을 때는 한 1,600에서 1,700 정도도 월세 수익률 20%에 맞춰서 가지고 있다가 2년 후에 그냥 통으로 매각을 해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를 보니까 9명이 입찰을 했어요. 우리 생각보다 좀 많이 했어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야. 마인드. 우린 26억 썼어요. 그래서 중간밖에 못 했는데 이 사람은 32억을 썼어요. 26억과 32억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생각 안 하시나요? 그냥 잠깐 생각하고 말아요? 아, 너 그렇게 써라, 난 이렇게 쓸게, 이거야? 그 마인드라는 건 뭐냐면 흔히들 사전상으로 보면 뭐 마음, 마인드라고 그래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줘야 되냐면 마인드라고 그러면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그 태도가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 태도의 다양성을 공부하려는 뜻입니다. 마인드가 좋아야 될 말은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가 너무 다양하다. 깊이도 깊고 다양하다. 그러니까 사물을 넓게 깊게 잘 보는 뜻이겠죠. 그게 마인드야. 그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수원 8달구의 땅값은 자세히 안 나와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또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10,000가구가 신규로 추진되고 있고 2023년 정도가 되면 다시 10,000가구 정도가 재추가돼서 4박 2km 내에 20,0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그럼 무조건 땅값은 다 아시잖아요. 땅값은 그보다 더 상승하게 돼 있어. 우리 옛날에 내가 명동 땅값, 강남 땅값을 비교해 드린 적도 있지만 무조건 땅이 더 앞서거든요. 그러다 보면 땅값 상승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우선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땅을 살 때 리스크가 뭡니까? 그에 대한 이자가 안 나온다는 거야. 10억, 1억 얼마를 투자했더라도 이자가 안 나오는 게 땅이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땅이 200평 정도 깔고 앉아 있는데 땅값 상승은 물론이고 당장 내가 거기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15%, 우리는 지금 20% 잡고 들어가니까 안 됐잖아요. 10%, 15%만 남아도 이 사람한테 땅 산 것보다 훨씬 위안이 되고 미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나오는 돈이 비록 35만 원 곱하기 42가구에서 1,500, 1,800만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자가 커버가 되면서 땅값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개인 마인드가 충분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뭘 놓칠 수밖에 없었냐면 당장 눈에 보였던 이득이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나한테 있지 않는가. 나도 성장적인 마인드를 또 공부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앞으로 짓게 되면 여기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게 될 거 아니겠어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거는 그 서민들 또는 소인 가족들 있잖아. 한 식구, 두 식구. 이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해서 건축법상 법이라든가 민법상 법을 없애거나 완화시켜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2009년도에 만든 거예요. 이건 이제 첫째가 중요한 게 주차 차대수 면적을 많이 줄여준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의 넓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건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아까 우리 전문가반이 저한테 되게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주택 문제가 원활하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서민들이 너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이걸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남발하는 정책을 내놓는데 그분들도 뭐 고심을 해서 했겠지만 진짜 우리 같이 매일 부동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쪽 방향만 아시는 분들이 그냥 막 일방적으로 다급한 마음에 막 정책을 내놔봤자 소용없고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니까 요새 새로 발표된 것 중에서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더 올려주고 준주거 지역은 상업지역만큼 해주겠다 이런 발표도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는 이 지역은 특히 땅값 상승세가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떨어졌다. 한 번 또 배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걸 낙찰 받아서 업종 변경이 자유로운가요?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지.
저거 숙박이잖아, 호텔. 저거는 아마 그걸 하려면 많은 것을 바꾸라고 할 거야. 그럼 애초부터 신축도 안 되는데, 도로가 좁아서 안 되는데 그냥 바꾸는 거 쉽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 산 사람은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따라서 이 사람도 별다른 수가 없다면은 아까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땅의 상승 효과를 기다리는 거와 동시에 땅만 아닌 수입이 나온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을 것이다. 우리도 폭넓은 마인드를 가졌다면 결국 이 사람을 32억에 받았다고 지금 따져보면은 비싸게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32억에 받았다 하더라도 1,500에서 1,800 수입이 나온다면은 그럼 그렇게 그걸 보장받으면서 땅을 기다리는 자세 아니야. 땅값 상승해야 돼. 좋잖아. 아파트나 땅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급등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또 일거양득이잖아. 이렇게 볼 때 나도 후회가 된다. 아, 나도 이 정도 써서 차라리 먹었어도 후회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인드의 다양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야. 저거 만약 받았으면 증축은 가능할까요? 무슨 법에 의해서 3층까지 지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게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건물이더라고. 2007년인가 이때쯤에 경매가 나왔던 물건이 이게. 그 당시에 이거를 이 사람들이 6억에 받았더라고. 토지만. 건물은 법정지상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토지만 받았어. 토지만 받아가지고 아마 건물주라고 해결을 했겠지. 매덕 우리가 주고 내 생각에 그래. 매덕 주고 해결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다 합해서 10억에 들었다고 치면 10억으로 받은 물건이라고 봐야 돼. 거기서 손을 좀 대서 오늘의 그 호텔을 완성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증축 문제는 다시 알아봐야 되겠지. 그게 17년에 42억에 판 거잖아요. 17년에 40억에 팔았어? 네. 아, 그럼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네. 그럼 32억에 받았으면 잘 받은 거라고 봐야 되네. 그지? 일반 매물로, 물론 매물하고 경매랑은 틀리지만 일반 매물로 2017년에 42억에 팔았다면 이건 이 사람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것으로도 입증이 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걸 떠주고 나니까 아, 이 사람의 마인드가 넉넉했다라는 생각을 얘기한 거지. 이상 수고하셨습니다.